2025년 4월 21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볼게요.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장 한때 매도세가 이어졌던 기관 매수로 전환이 되었다가 다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시 반을 넘어서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초반에는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는데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다.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시장의 흐름이 지금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피 소폭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전일 대비 90% 수준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여전히 2515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2480을 깨지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코스닥은 오늘 0.39%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708포인트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저항을 형성을 한 가격이 한 725포인트 전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전히 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쪽에서 휴장을 했죠. 휴장을 하다 보니 오늘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몇 가지의 이슈만 있었죠. 첫 번째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스피 시장을 5,000포인트대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을 했죠. 거기에서는 수많은 이슈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는 23일이 될지 24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제 생각은 일본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관세 협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큰 발전은 혹은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역시 우리나라가 급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어떤 걸 요구를 하고 한국은 어떤 걸 요구를 하는지 그 평가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사 AI 관련된 창투사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뭐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긴 했죠. 필요사 AI 자금 조달 규모 확대 및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가 필요사 AI 방문 모멘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필요사 AI는 최근 시리즈 C 브릿지 라운드 투자 유치 규모를 최대 900원 올려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사 AI 기업 가치가 투자 유치 전 기업 가치 기준 8,300억 원으로 측정이 되었고 900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기업의 투자 가치는 9천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가 프리오사 AI를 방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군 관계자 및 관련 기업들과 신경망 처리 장치 MPU라고 얘기를 하는 AI 솔루션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뿐만이 아니라 창투사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주가 좀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품 중에선 역시 반도체 수출액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KB증권에서는 올해 메모리 수급이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달리 하반기까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디램이나 낸드 공급 축소 효과가 이어지게 되면서 2025년 메모리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SK와 하이닉스의 디램 생산 증가율이 10%, 낸드는 4% 수준으로 수요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연말까지는 낸드 수급 개선폭이 디램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낸드가 디램보다 좀 더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한미 재무통상장관 회의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를 좀 미는 이슈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반도체 관세를 줄인다라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TO 토큰 관련주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제와 기대감에 지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가 오늘 증권사 간 거죠. 그러면서 금감원에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5천억, 시총이 아니죠. 만들겠다. 지수 포인트를 5,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STO에 대한 제도적 정비 이슈가 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테마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시의 행정 이전 수도 관련주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뭐 계룡산업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힘, 그다음에 개혁신당에서도 역시 여의도 시대, 국회 시대를 끝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종시 이전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책 관련주는 이슈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 의한 이슈 때문에 조선 기저지업체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해운사와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해운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뭐 그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가 예상이 될 수가 있죠. 중국이 선박을 만들면 그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조선사에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 얘기가 있죠. 기존 계획안보다 부과할 입항료 수수료가 작기 때문에 규제가 순하다. 이 얘기가 있고요. 반면에 밑으로 보게 되면 다울투자증권에서는 10월부터 3년간 수수료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2028년에 인도될 중국 선박이 미국에 입항을 할 경우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 양쪽 의견이 조금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주가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희귀금속 관련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노바텍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히토류 자립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히토류는 첨단 제품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항공에도 들어가요. 미국에서 항공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수출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히토류를 관세 전쟁의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 중심의 히토류 공급망 탈피를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4월에 미국에 상장한 히토류 기업 USA 레이어스 CEO가 최근 우리는 미국 내에서 완전한 연구자석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6년 초반 연구자석을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훌륭한 가공기술과 금속기술이 많아 훌륭한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략적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엮이게 되면 그 종목들은 당연히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넣은 게 바이오스마트. 바이오스마트가 저항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KL도 역시 이전에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아지 베스틀 지주는 뭐 철강에 대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항 부근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도 역시 이전에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을 오늘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52,500원대까지는 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가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형성된 가격을 보게 되면 34,000원 부근이었는데 뭐 그 가격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박스권 매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해화학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 개선이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매출도 다시 한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파미셀 이전에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게 되면서 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1,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전에 지지 저항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뭐 폭은 넓습니다만 3만 원 부근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적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보수적으로 33,000원, 그 다음에 35,000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제가 관심 종목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가격 적어 놓은 거 보시면 대충 이 정도라고 제 전략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제 전략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때 세부 타이밍을 좀 다시 한번 잡고 말씀드릴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매수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